예, 어제 정경심이 12시 한 반 넘어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아까 생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밤을 새울 준비를 했는데 빨리 결론이 났습니다. 매우 상식적인 일에 기뻐해야 되는 국민의 처지가 참 한심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 이 땅에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라는 부분에 애를 쓴 검찰, 또 어제 이 영장 발부한 송경호 판사 이런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정경심은 문재인을 뒤에 업고 빠져나갈라 했지만은 검찰의 칼날이 매우 매서웠습니다. 듣기로는 검찰이 훨씬 심한 혐의를 적용시킬 수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입증에 논란이 벌어지면 전체에 영향을 미칠까봐 확실하게 녹취나 또 자금 이동 또 확실한 증거 이런 것들이 확보된 부분만을 가지고 어제 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로서는 정경심이가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훨씬 오래 6시간 50분 동안 피의자 신문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정말 짜증이 났을 거라고 봅니다. 자, 정경심이 변호사를 18명이나 임명했지만은 이런 변호사 임명이 진실을 가리지는 못했습니다. 자, 일단 좌파나 청와대나 민주당이 검찰이 영장 기각되면 그때는 두고 보자. 너네들이 억지 수사인 게 입증되는 것이다라고 엄청나게 협박을 해댔고 또 좌파 언론 심지어 일부 보수 언론까지도 영장 청구가 어려울 줄 모른다고 전망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영장이 청구됐다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며칠 전에 대검 국감에서 자, 두어 달 수사를 하고도 나오는 게 없냐 하니까 나오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내가 딱 틀어막고 있다. 너네들이 하도 비사실 유포니 헛소리를 해대니까 내가 일체 수사 내용이 밖으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박지원이 윤 총장에게 정경심 수사와 마치 한국당 패스트트랙 수사를 연계해서 한쪽은 안 하고 정경심은 왜 심하게 하는 식으로 몰아붙이니까 왜 그걸 여기서 정경심을 비호하듯이 이야기를 하냐. 정경심은 좀 있으면 다 드러날 테니 지켜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제 영장이 기각됐으면 다 드러난 게 그 모양이냐 했을 거고 또 틀어막고 있다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지 않냐고 오늘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무슨 70 몇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두어 달 이상을 샅샅이 틀은 검찰의 먼지털이 수사에 책임지고 윤석열은 물러가라 이렇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영장이 이렇게 발부됐으니 이제 반대로 책임을 져야 되죠. 사실은 영장이 발부됐다고 제가 이렇게 또 무죄가 아닐 수도 없는 거고 영장이 기각됐다고 죄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영장은 피의자의 신분을 구속 상태에서 미결수로 재판하느냐 아니면 풀어놓은 상태에서 재판하느냐에 달려있는 건데 어느덧 우리나라는 영장 발부가 문정권 들어와서 그리 됐어요. 마치 옳고 그른 진실을 결정하는 바로메타처럼 취급되어 왔습니다. 자, 청와대는 정경심의 구속에
내부적으로 당혹하는 분위기로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보겠다. 특별히 할 말이 없다. 사법부 판단에 대해 청와대가 뭐라 하겠냐. 입장 안 내겠다. 언급할 말이 없다. 정말 구속이 될 거라고는 몰랐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국이 사태 이후에 이 야권 또 보수 진영의 집회도 약간 시들해지고 잦아드는 듯 했던 조국 정국에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청와대가 또 코너에 몰릴까봐 상당히 고민에 빠진 걸로 보입니다. 어제 정확하게 영장 발부한 시간은 0시 20분인 모양입니다. 아마 그보다 약간 1, 20분 뒤에 알려진 것 같은데요. 밖으로는요. 송경호 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11개 대부분이 검찰이 청구했던 혐의 다 받아들여졌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정경심 측이 사실 왜곡이다. 덮어세운다 했지만은 기각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수사 결과로 봤을 때 정경심 측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김경록 등으로 하여금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감추고 또 노트북을 숨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원이 상당히 인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한간에 나오는 이야기로는 영장 발부에 결정적인 것이 사라진 노트북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옵니다. 차라리 노트북을 내놓고 받아야 될 건데 노트북을 통째로 이렇게 숨겨버렸다. 이 부분이 정경심이 아직까지도 증거를 은닉하고 있다. 왜? 켄싱턴 호텔까지는 김경록이 노트북을 갖다 줬는데 정경심의 손에서부터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판사들이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어제 아마 말은 안 해도 청와대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사법부에 여러에 이렇게 압력을 넣어서 정경심 영장 발부에 대해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걸 안 했다면 저는 이 문재인이 사람된 거죠. 그래서 아마 영장 발부 판사가 결정되는 과정 그리고 그 기각시킬 명분 등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조국, 청와대 그리고 이 정권의 사정 라인 그리고 판사들 사이에서 이제 깊숙하게 협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정권에서 임명한 대법원장이고 또 법원행정처장이고 또 이 사법부 고위직이라도 말이 돼야 봐주지 말이 안 되는 걸 봐주지 못한다는 걸 알 겁니다. 또 이번에 판결을 잘못 때렸다가 이제 국민들의 분노에 불을 질러서 다시 또 거리에 대중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번에 판결을 했던 사법부에도 나중에 이 문재인의 청와대와 어떤 교감이 있었는가 이런 것까지 터져 나오면서 저들도 사법농단으로 깜빵에 갈 수 있다는 부분을 인식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러다 보니 아마 사법부 고위청에서 이거는 그냥 저 청와대가 뭐라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원칙대로 가자. 또 우리 판사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여기서 정경심이 영장이 기각되면 아마 조국 수사도 끝나버리고 검찰이 그냥 무너지면서 공수처가 통과되고 공수처가 통과되면 판사들이 공수처의 전원 처벌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고 판결에 대한 양심의 자유가 위협받게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앵그리 블루는 왜
광화문에 안 노냐 하지만 우리는 기동성 있게 단기의 번개로도 2, 3천 명은 이렇게 오시는 그런 정말로 사회개혁과 정의에 목이 마른 아주 정의로운 분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러니까 앵그리 블루로서는 가장 필요할 때 신속하게 대응 집회와 또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집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조국이 장관이 임명되는 날 데모가 없었어요. 서울대 학생이 뭐 한 200명인가 한다고 하고 한국당이 집회도 아니고 그냥 피켓 대고 1인 시위를 광화문에서 컴컴한 데에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언론은 외면했지만은 지난 9월 9일입니까? 그 많은 분들이 피켓을 들고 6시간의 번개에 2,000명이 넘는 분들이 홍대 앞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홍대 일구에 홍보 투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조국에 분노하는 대중이 많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보였고요. 그때 아무도 그렇게 못했죠. 그리고 추석을 마치고 와서 9월 20일입니까? 9월 20일 날 만여 명에 가까운 분노한 앵그리 블루 회원들이 처음으로 대규모로 지금 조국 구속과 문재인 퇴진을 외치면서 밤에 11시 반까지 청와대로 걸어가서 심야 집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문재인이 윤석열 총장을 자성하라고 협박한 날 대검 앞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떡을 전달했고 윤 총장은 그 떡을 특수부 검사들, 장기간의 수사에 고생하는 특수부 검사들한테 시민이 세박서 보냈다고 전달했고 그게 발칵 그냥 뒤집어지는 대통령이 뭐라고 한 날 떡을 나눠줘 하면서 이렇게 번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를 이렇게 초래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어제 이제 정경심을 구속시키는 마무리 때 좌파들은 서초역 사거리에 목 좋은데 잡아서 정경심 조국 사수하자고 집회하는데 사실 우리보다도 어제 인원이 작았다고 그 둘러보고 오신 분이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맥도 빠졌고요. 그런데 보수 진영은 반대편의 자유연대에서 뭐 남의 집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많지는 않았어요. 숫자가요. 모양도 뭐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번개로 집회를 잡아서 월요일 날 점심때부터 이야기해서 이틀 반 사이에 어제 제가 봤을 때 한 3, 4천 명쯤 오신 걸로 짐작이 됩니다. 그 정도의 인원이 모여들었어요. 그것도 수요일 날, 평일 날 밤에 그 많은 인원이 대한민국에 누가 집회를 한다고 번개로 그 인원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당도 민노총도 불가능한 부분이라 봅니다. 그래서 어제 모여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니까 이 정권의 사법부에 대한 압박, 협박 등이 그래도 우리도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쪽으로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요.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죠. 여러 국민들이 다 고생을 했습니다. 다 모여서 결국 정경심 구속을 이끌어냈다고 보고요. 이제 다음의 과제는 조국을 구속시키는 겁니다. 현재의 혐의로는 정경심이 구속됐는데 부부간을 다 구속시키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조국이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된다면 구속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 사법 처리까지 가야 되고 그걸 넘어서 공수처 설치 시도를 저지시키고 그 다음에 문재인을 퇴진시키고 이 사악한 정권을 심판하고 여기에서 기회주의적으로 놀고 있는 한국당도 심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 긴 과정에서의 하나의 전투에서 승리했을 뿐입니다. 자, 앞으로도 많은 전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에 그래도 정의감이 있는 윤석열 총장이야 검사분들이 있고 또 그런 판사분들이 있고 그리고 정의로운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해서 이 모든 일들이 지금까지 왔다고 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요. 조국의 뇌물을 갖다가 수사하면서 조국 뇌물뿐만 아니라 이 정권과 또 정치권 전반에 대한 뇌물 수사로 번져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좌우면할 게 아니라 좌우 어디에도 대통령이든 누구든 비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왕 칼을 뽑은 김에 초토화시켜버려야 된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를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이 나라의 상권 분립을 와해시키고 검찰과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막고 또 이 땅에 이제 검찰과 사법부가 새로워지는 출발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전 국민이 지지할 것이다. 자, 그날까지 열심히 서로 노력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